안녕하세요. 행복씨앗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사상 최대 신고가를 다시 돌파해 버렸습니다. 지수는 3258.63포인트입니다. 0.2% 상승 마감했습니다. 코스닥은 빵입니다. 빵. 보합권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. 자, 사상 최대 신고가 돌파했다고 하니까 코스피 차트 구경 좀 합시다. 우리 시장은 지난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서 요 사이를 그냥 왔다 갔다 했습니다. 크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.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3000에서 한 3200포인트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고 볼 수가 있죠. 여기서 저항이 있었고 지지 저항 이렇게 됐는데 요게 조금씩 최근에 좁혀지다가 현재 지수로 보면은 32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섰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. 그러면 요 최근에 32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섰는데 어떤 세력이 큰 역할을 했는지 보게 되면은 앞으로 시장이 더 갈 건지 말 건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. 수급 분석표를 보게 되면 최근 시장에서 2주 정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해서 시장이 이렇게 올랐습니다. 요 매수는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 올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직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시장이 앞으로 급격하게 날아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그냥 우리는 그냥 늘상 하던 대로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 경기 민감주 많이 매수했잖아요. 또 그리고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수출주 또 내년에는 보복 소비주 이렇게 우리가 많이 매수해 놨는데 그냥 요거 계속 들고 그냥 가는 겁니다. 시장이 급격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은 미국 연준에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현재 미국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요 사이에서 그리고 채권 매입을 매월 한 1200억 달러 수준에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. 아직 줄이거나 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. 그런데 오늘하고 내일 미국에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물론 오늘 내일 당장 기준금리도 결정할 수도 있고 또 테이퍼링도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기로는 지금은 아직까지 특별한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. 또 그리고 연준에서도 그동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거다라고 이야기했고 기준금리는 충분히 시장이 좀 오르고 난 다음에 한 2023년 정도부터 하지 않겠나. 또 그리고 여러분들 뒤통수 안 때리겠다.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런 발언을 뒤집어 버리고 오늘 내일 기준금리를 올려버리거나 채권 매입을 크게 중단하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. 요거는 특별한 일은 없겠는데 그 사이에 안에서 소수 의견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또 그리고 이분께서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가 하는지 이런 것들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좀 지켜봐야 되겠죠. 그러니까 시장이 앞으로 테이퍼링이라든지 또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리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크게 막 치고 나가기는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. 우리나라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. 오늘은 또 한국은행 좀 출근을 해야 됩니다. 한국은행에 가면은 요게 있습니다. 지난 우리 5월 27일 날 우리도 기준금리 결정을 했습니다. 그때 동기율 조치했잖아요. 그때 그 위원님들께서 쭉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의사록을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. 6월 15일 날 공개를 했어요.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꼭 봐야 됩니다. 자, 쭉 올라가 보면은 저도 쭉 한번 읽어봤거든요. 저는 이런 자료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바라봅니다. 왜 그런가 하면은 이분들께서 우리 시장을 갖다가 그냥 움직이는 분들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돈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. 그런데 이런 분들께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냥 기본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절대 못하죠. 여러 가지 꼼꼼한 자료를 보고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때로는 꼭 자료를 보고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관련 부서에게 질문도 합니다. 이 자료를 생산한 부서에게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가 만들어졌노? 부서에서 바라보는 건 어떻노?라고 질문도 해요.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 가지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거 좀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게 내용이 우리나라 경제 현안에 대해서 쫙 살펴보고 있습니다. 또 그리고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쫙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
우리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이거를 어떤 포인트로 바라보고 있는가,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, 또 부처에게 질문을 하면은 부처에서 왜 그런 질문하고, 또 부처는 또 왜 그런 자료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모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,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들어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 현안에 대해서 그냥 쭉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냥 요거는 하나의 어떤 전반적인 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이렇습니다. 쫙 전부터 A부터 Z까지 다 정리한 거라 볼 수 있어요. 그런데 우리가 보는 그 뉴스들은 뭐 특정 부분들 이렇게 특정 부분들을 갖다가 그때그때 이렇게 정리한 게 이 뉴스들입니다. 또 그리고 뭐 각 언론사마다 편집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뭐 각 언론사마다 각기 다른 해석을 갖다가 나타낸 것도 있고, 뭐 시중에 파는 책은 뭐 또 특히 이런 부분 강조한 것도 있고, 뭐 전체를 다 본 거는 있는데, 여튼 제가 여러 가지 뭐 뉴스라든지 자료라든지 뭐 책들 논문들 쭉 보면서 그래도 참 괜찮게 생각하는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. 이 자료는 말 그대로 현재 이 상황에서, 지금 현재 우리 5월이면 5월, 뭐 6월이면 6월, 뭐 4월이면 4월, 요 상황에서 A부터 Z까지 해서 우리나라 경제 현황, 그리고 뭐 세계 경제 현황,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그때 다 살펴본다고 보면 돼요. 요렇게 다 굉장히 현실성 있는 자료가 되겠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다 읽어볼 수 없지만 그냥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궁금한 것들 검색되어 가면서 보시면 됩니다. 이런 것들 쭉 보면은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. 그런데 뭐 이 내용 중에서 저도 아까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들께 하나 뭐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거 그런 건 하나 있습니다. 지금 이거 보면은 지금 달러입니다. 달러 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한때 전 세계 외환 보유 한 70%를 상회했다. 달러가. 그런데 지난해 말에는 한 60% 아래로 지금 떨어져 있다. 60% 아래로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돈 푼다. 이런, 그러니까 달러를 갖다가 계속 풀면 달러의 가치가 없어지지 않겠는가. 그러면 앞으로도 미국 달러가 현재 기축통화인데 이 좀 달러의 위상이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, 이런 이야기를 내놨다 이겁니다. 그러니까 그동안 달러를 갖다가 너무 많이 풀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또 이렇게 계속 푸니까, 또 뭐 앞으로 미국 연준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계속 푸니까 지금 달러의 가치가 없어져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예전에는 외환 한 70% 보유하다가 지금 60% 줄였다 이 말이에요.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67.5% 정도 된다고 그래요. 달러 자산이. 그러면은 요걸 보고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, 지금 현재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. 유로화가 처음에 출범을 할 때 유로화가 달러를 좀 앞질렀던 적이 있어요. 유로화가 달러를 좀 앞질렀다가 지금 다시 달러가 부상해서 한 70% 넘게까지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합니다. 항상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. 그런데 현재 그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돈은 없죠. 중국 위안화가 좀 부상하다가 지금 중국은 국제 왕따가 됐다니까.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아시안에서까지도 우리 중국이 우리끼리 잘해보자 했는데 아시안에서도 중국을 거의 뭐 왕따시켰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, 지금 중국은 전 세계에서 다 왕따 따돌림 당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위안화가 또 국제 통화로 좀 되기는 좀 그렇고. 그런데 마땅한 달러에 대안은 없는데 현재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려서 달러의 기축통화 위상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좀 미지수이긴 합니다. 적수는 없지만 그동안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이 달러가 종이가 되지 않을까,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 말이죠. 제가 이래 생각해 볼 때는 지금 달러와 같은 강력한 통화가 지금 당분간은 좀 나타나지 않을 거라 보지만 달러 위상 계속 약해질 거라 보고 좀 다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유로화도 있고 지금 일본은 이제 좀 위축이 되겠죠. 일본 경제력이 지금 예전만 하지 못하니까. 그리고 중국의 위상은 자꾸 커질 것 같고 앞으로 모르죠. 중국이 또 어떻게 될지 이거 알 수가 없는 겁니다. 달러의 위상도 있고.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돈이 이래 많은데 여기에서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. 지금 미국도 지금 달러를 갖다가 가상화폐로 한번 해본다. 블록체인 기술로 한번 만들어 본다. 이런 이야기도 있고.
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그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갖다 좀 도입해 본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. 그런데 정부에서는 종이돈보다는 차라리 블록체인 기술을 갖다가 동원하는 게 낫죠. 왜냐하면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을 갖다가 사람들이 떼먹지 못하잖아요. 지금은 사람들 그 현금 거래하는 거 있죠. 자영업 하시는 분들. 특히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현금 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럼 제가 볼 때는 현금은 그냥 주머니 쏙쏙 들어가지 않을까. 그리고 증거로 남는 것만 신고하고 대충 그러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어떤 세금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이 종이 돈들이 앞으로 이 전자적인 형태로 다 변환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데 그 변환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통화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뭐 중국, 인도, 러시아가 합해서 뭐 하나의 통화가 또 만들어진다거나 뭐 이런 것처럼 아니면 어떤 나라는 뭐 아예 뭐 비트코인을 갖다가 뭐 자국 통화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통화가 다변화될 것 같다는 게 있고 첫 번째 요거고 두 번째는 요 과정에 우리 옛날에 그런 적 있었잖아요. 지금 우리 그 단위가 너무 크다. 우리나라 돈 단위가 너무 크니까 이 단위를 좀 줄이자.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. 그런데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들고 막 말이 많았죠.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디지털 화폐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단위까지로 뭐 나온 김에 줄여버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일단 달러와 같은 강력한 기축통화가 앞으로는 좀 힘들 수도 있다. 당분간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. 달러 위상이 계속 약해질 수가 있다.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계속 금 가격을 누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. 돈에 있어서 춘추전국 시대. 그러면 금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금 사라 그러니까 금을 어떻게 사야 돼요? 묻던데 금은 실물로 사는 게 좋습니다. 실물로 있으면 있는 대로. 요즘 보니까 금도 얄팍하게 해가지고 뭐 카드처럼 이렇게 얄팍하게 하는 것도 있고 뭐 금괴처럼 이게 은행에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큰 괴짝만한 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 벽돌만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금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. 얄부리한 것도 있고 굵은 것도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는 금을 실물로 해서 집에 좀 가지고 있는 게 좀 어떻겠냐. 좀 비중을 좀 확대해 보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어떻겠냐. 요거는 통화가 다변화되고 달러의 위상이 약해지는 걸 대비해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국제적인 여러 가지 통화가 많이 나타날 건데 특히 뭐 다른 나라도 분명히 그렇게 할 거라 봅니다. 달러 같은 경우도 심지어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분명히 단위수 조정을 할 것 같다고 봅니다.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분명히 또 디지털 화폐로 전환이 되면 단위를 갖다가 확 바꿀 걸로 봐요. 그러면 그 과정에 지하에 있던 돈들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. 당분간 좀 병행해서 쓰다가 어느 시점부터 확 바뀌겠죠. 그러면 그게 바로 또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은 월급을 갖다가 뭐 한 300만 원 받았는데 줄어서 뭐 공이 날아가 가지고 한 달 월급이 30만 원이 되면 이건 300만 원 받다가 30만 원 받으면 이게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집니다.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돈을 좀 초반에 좀 제법 쓰는 경향도 있고 또 집에 꽁꽁 숨겨놨는데 현금 받는 사람도 있다 아닙니까? 현금 집에 놔놨는데 이거 전환이 되면 갑자기 이거 어디 뭐 등록을 해야 되잖아. 은행 넣든 어디에 넣든 등록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그 과정에 또 실물 자산 어떻게든 좀 바꾸겠죠. 세금을 내나 하니더라도. 그러면 이 물가가 좀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.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우려가 있죠. 따라서 우리의 전략은 두 개죠. 하나는 앞으로는 우리 포트폴리오의 금 비중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. 한순간에 확 높이기보다는 금 비중을 좀 높일 필요가 있고 뭐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아요. 10년 정도는 뭐 괜찮을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달러를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. 해외 여행 갈 때도 필요하니까 달러도 보유를 하긴 해야 됩니다. 또 해지 기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떼서 조금씩 금 쪽으로 옮겨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 또 하나는 그 화폐 단위 조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앞으로. 따라서 그래 되면 또 다시 실물 자산 가격이 굉장히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. 따라서 여러분들 뭐 주식 투자 계속 하는 게 좋다. 요거 두 가지 정도는 요 문구를 보고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여기 괜찮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 시장 좀 보도록 합시다.
자, 시장은 별일이 없습니다. 그냥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다 팔고 있더라. 별 내용이 없더라. 근데 화학하고 전기전자하고 몇 개 사긴 사더라. 뭐 요즘 여기 끝입니다. 끝. 볼 거 없다. 그리고 뭐 지금 당장은 뭐 기준금리 인상으로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돈이 줄어들 일만 남아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급격하게 시장에 갖다가 돈을 투입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고, 또 그리고 이걸 갖다가 완전히 상쇄를 좀 시켜버리려고 그러면은 경기가 뭐 월등하게 살아나는 뭔가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아직은 뭐 그까지는 안 갔고,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지지부진하게 시장이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.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오늘 매수한 종목들입니다. 이런 종목들인데, 좀 보면은 오늘은 SK이노베이션은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. 세력들이 가장 많이 샀어요. 그리고 삼성, SDI, LG이노텍, S51. 오늘은 정유주 좀 사고 반도체, 전기전자 좀 사고 대충 이런 거였습니다. 이런 거였는데, 자, 그러면 좀 보도록 합시다. 자, 요런 종목들 중에서 요 위에 종목은 좀 조심해야 되겠고, 나머지 요 밑에 종목들 있죠. 요거는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합니다. 요거는 제가 오늘 시황을 마치고 좀 꼼꼼히 살펴보고 난 다음에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면 내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장중수급 분석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또 그리고 요 종목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들입니다. 그리고 요 현황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들께서는 요 과거에 많이 올랐던 이 그룹이 있죠. 이런 종목들은 제가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이잖아. 떨어질 걸로 예상하는 종목들이잖아요. 그러면 이게 지금 각 일자별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일자별로 이거 떨어질 거다 이렇게, 그렇죠? 그럼 이게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했다 그러면 과거의 어느 일의 종목들을 보면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반등하는 것도 비슷하게 할 겁니다. 아마 이런 종목들 중에서. 그러면은 요 반등할 때 요 반등 기술적 분석의 역용, 예전에 제가 강의해 드린 거 있죠. 그런 거 이용하면은 요 과거 자료를 좀 볼 수 있으면 요 반등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죠. 그러니까 이걸 갖다 그냥 뭐 날리는 게 아니라 요거는 좀 떨어지는 거고, 이제 떨어졌는데, 이제 과거로 갈수록 떨어졌다가, 요렇게 반등하는 게 있으면, 이제 요 반등이 또 순차적으로 이렇게 싹싹 가겠죠. 날씨가 내리면 또 이렇게 싹싹 갈 거 아닙니까? 그럼 요 시점에 또 이렇게 비슷하게 떨어졌지만 또 비슷하게 갈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서 이 표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. 일단 여기 나온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. 자,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해 놔도록 합시다. 이상입니다.